자, 지난 24일이었죠. 발사된 북한의 SLBM이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전 배치도 머지않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유엔 안보리가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만 북한의 이 SLBM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네, 북한이 지난 24일 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예. 불과 이제 이틀 만에 안보리가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신속하게 언론 성명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 성명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서 현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결의에 따른 책무를 이제는 온전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보리는 향후에 이제 면밀히 상황을 검토를 하면서 만약에 앞서서 이제 그동안에 북한에 관련된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는 모두 7차례 정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난 3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제 언론 성명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 성명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주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P5, 이 상임 이사국 5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10개 이사국까지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번에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도 있지만 북한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모처럼 북한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는데요. 다시 SLBM 발사로 인해서 북한에게는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서 과연 이 SLBM 발사가 약이 될지 좀 독이 될지는 향후에 굉장히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 SLBM 시험 발사를 했었고 처음에는 실패했고 좀 형편없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북한도 북한은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대성공을 했다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 먼저 북한의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당당한 군사 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네, 24일에 제가 모습을 스케치한 적도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관계자 끌어안고 기뻐하는 게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모습 보이는 게 좀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한 보도대로 이제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4일 날 오전에 이제 함경남도 심포 앞바다에서 북한이 SLBM을 올 들어서는 지금 3번째를 발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는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에 가깝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북한 측에서도 현재 매우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SLBM이 비행거리가 고각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k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정상적으로 이제는 모두 다 채우고 발사를 할 경우에는 이 사정거리가 이 500km를 당연히 넘어서서 약 2000km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km를 날아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 한반도는 전역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열도, 아울러서 일본 열도에 설치돼 있는 주일 미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는 결국은 태평양 괌 기지까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전면전 또는 이제 핵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이처럼 성공을 했다고 중요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그 조선중앙통신이 그 성공의 근거라고 내세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그 SLBM 발사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탄도탄, 그 냉발사 체계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콜드런칭이라 그럽니다. 콜드런칭이요. 예. 네, 이 부분이 과연 안정적으로 수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콜드런칭이 매우 이전에 실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콜드런칭 부분이 안정적으로 수행이 됐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대출력 고체 발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4월에도 부분적으로 지상에서 실험을 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노동신문에 성공했다는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실제 미사일 발사에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엔진 이 시동의 특성을 보니까 역시 실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비행하는데 작동을 했다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벗어난 미사일이 비행을 정상적으로 하는가를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북한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실험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일단 그 발사가 된 이후에 1단과 2단이 분리가 되는 부분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사 지점에서 실제로 낙하 지점까지는 약 500km 정도가 되는데 정확히 2단체도 역시 500km 지점 그러니까 일본 방공 10별구역 안에 자디스 안에 떨어지는 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북한이 의도하고자 했던 부분 그리고 북한이 목표로 세웠던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본인들은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한 그 과정에 대한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실제 사진을 찍어서 낙하 지점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을 실제 노동신문 사진 등을 통해서 24장에 모두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그 반발을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주장하다시피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당시에 그 수중 사출 시험을 시도를 해서 성공한 것을 북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예.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 북한이 저렇게 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3년에서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향후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훨씬 빨리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과 1년 반도 안 되는 시기에 그렇죠. 북한에서는 절반 이상을 지금 단축을 시켜가지고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이제 실전 배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오판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실시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겠네요. 북한에 대해서는 성공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신빙성이 있다고 같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북한 잠수함으로는 SLBM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김정은이 2018년까지 두세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북한 기술력이라면 가능할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는 이제 북한의 SLBM 발사 기술이 3, 4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예, 예. 이러한 예측을 거의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렇죠. 절반 만에 모든 목표를 거의 완성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 2018년 9월 9일 날짜까지 정해줬습니다. 이 날까지 SLBM 발사관을 현재는 이제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개 또는 이제 3개까지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이제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북한에서는 이처럼 그 발사가 하나가 될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잠수함이 바로 노출이 되버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심포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번 내지 3번씩 수면 밖으로 나와서 산소를 주입해야 되는 공기 흡입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술로서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은밀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동성을 발휘해서 SLBM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형 잠수함을 직접 개발을 하라고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런 그 핵과 미사일 또는 이런
전략 무기들을 제작을 지휘하는 것이 리만건 당 군수 공업부장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잠수함을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은 리만건 동상까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만건 같은 경우는 평안북도 도당 책임 비서에 불과했었는데 김정은 눈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군수공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 서열 같은 경우에도 뭐 156위에 불과했던 사람이 29위로 뛰어올랐다가 이번에 엄청 강석주 뛰어올랐군요. 네. 사망을 기점으로 보니까 11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 예. 그처럼 현재 북한에서는 이런 핵과 미사일 그리고 신형 잠수함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네.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은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한 곳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SLBM 시험 발사 성공 보도에서 북한이 좀 특이할 만한 눈에 띄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우리 시계의 위력한 전략 잠수함 건조와 단도탄 제작을 직접 틀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로고와 심려를 바치시며 완강하게 추진시켜 오신 경의하는 네, 앞선 질문의 어떤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북한이 언급한 방금 내용 중에 전략 잠수함이라는 게 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로 그 규모로 봤으면은 심포급이라고 하면은 그 잠수함이 배수량의 용량이 있습니다. 2,000톤급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북한이 의도한 대로 바닷속 깊은 곳에서 SLBM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면은 지금 국제적으로는 10발 정도를 발사하는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10,000톤 이상의 배수량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톤으로는 이 미사일을 여러 발을 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 잠수함을 개발을 해야 될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런 배수량이 현재 2,000톤급에서 3,000톤급 이상으로 현재는 늘려야 됩니다. 북한은 그동안에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그 골프급 미사일을 실제로는 분해 조립하면서 그 설계도를 네. 보면서 이러한 심포급 잠수함을 이제 개발을 한 걸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요. 충분히 만들어냈기 때문에 1,000톤을 더 늘린 3,000톤급을 만든다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현재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톤급 이상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대로 약 3발 이상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전략 잠수함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은 SLB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고 그렇다면 그 다음 행보가 좀 주목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장착할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갖췄는지 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위협적일 수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김정은의 지시가 3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핵탄두 실험 그리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실험하라 이제 지시를 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SLBM까지 모두 다 발사를 하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핵탄두의 기폭 장치를 실을 수 있는 소형화에 성공했냐 아니면 아직도 소형화에는 아직 좀 멀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과거에 몇 달 전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 기폭 장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둥그런 공 모양의 물체를 직접 공개를 했었습니다. 김정은이 둘러보는 장면과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북한 어떤 전문가들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그러한 관련된 부분들을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험이 어떤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실험 성공 여부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만약에 앞으로 제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런 핵탄두 실험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점점 더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현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네,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 SLBM까지 장착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할 경우에는 예.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킬체인이 있는데요. 킬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에 있는 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중 킬체인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2020년도 중반까지도 이제 지상에 있는 킬체인이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중 킬체인까지 얘기하는 데는 아직은 좀 너무 좀 성급하다. 이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어떤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을 우리도 이제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정만 내리면은 물 속에서 무한대로 일단 그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잠수함이 출항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잠수함 기지 주변에 핵 잠수함이 은밀하게 기동을 하면서 감시 활동을 벌인다면은 예, 예. 북한의 어떤 그 잠수함에 발을 묶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하루속히 이제 이런 확보하는 게 당면 과제인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2004년 3년도 노무현 정부의 시절에 4,000톤급의 핵 추진 잠수함을 일단은 비밀리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언론에 당시에 공개가 되면서 우리 스스로 그 계획들을 모두 다 일단 접었었는데요. 예, 예.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4,000톤급의 핵 잠수함의 어떤 그 건조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면은 현재는 북한이 SLBM이라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핵 연료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느냐 여부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는 핵을 우라늄을 20% 이상 응축된 그러한 우라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예. 것은 외부로부터 사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적 목적으로만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전홍축에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군사용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핵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으로서 그렇죠. 미국과의 어떤 그 계약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담판을 지어서 협상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이 과연 우리한테 핵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인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문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요원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잠수함은 남북 비대칭 전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전력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현재까지는 그 보유 대수로 따지면은 북한에는 약 70척인데요. 거의 그 미국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성능이나 예. 또는 이제 크기 또는 여러 가지 위력 같은 걸로 따질 때는 또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잠수정까지 포함해서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은 70여 척이고 이 가운데 이번에 이제 SLBM을 발사한 신포급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2,000톤급으로 굉장히 큰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는 1,800톤급의 로미오급이 약 20척 정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이걸 214급이라고 이제 동등하게 수평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6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보하고 있는 그 큰 잠수함으로 보더라도 벌써 우리가 수적인 열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천안함 사태 등에도 사용했던 소형 잠수함들 또는 일단 그 은밀한 그 기동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잠수정까지 포함하면은 우리보다는 수적으로는 분명히 많지만 그러한 성능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잠수함 전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매우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수적인 열세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현재 또 북한이 현재 3,000톤급의 잠수함의 건조에 지금 현재 지시가 내리고 착수를 했다고 보면 우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문 기자가 이제 그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좀 요원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어쨌든 북한이 SLBM 위협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서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잠수함을 또 탐지도 해야 되고 경멸할 수 있는 어떤 한미 간의 공조 이런 것들이 좀 그 뭐 잠수함을 못 가게 된다면 그런 훈련이라도 좀 더 공고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어떻게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그 북한의 SLBM 같은 면은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한미 간에 이러한 북한의 SLBM 그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감지를 하고 림팩 훈련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예. 대잠 훈련 같은 것을 올해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만나서 이러한 잠수함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북한 SLBM 그 발사를 계기로 한미 간의 어떤 대잠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건야 네.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